담기다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아주 뜨거운 발언이 하나 나왔죠. 바로 한국의 핵잠수함 이야기인데요. 이 꿈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발언만 들으면 와, 이제 진짜 핵잠수함 만드는 건가?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어라 하는 단순한 허락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아주 복잡한 정치적, 법적 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진짜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 헤드라인 너머를 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요, 어떤 공식적인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신호탄, 그런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국제협정, 특히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걸 고치는 건요, 미국 의회도 통과해야 하고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핵잠수함 하는 걸까요? 왜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랑 앞으로 갖고 싶어 하는 그 잠수함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돌리려면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해요. 근데 핵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제한으로 물속에 머물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의 무한정 잠수할 수 있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이 핵잠수함, 즉 SSN을 갖게 되면요, 해군의 작전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앞바다만 지키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태평양까지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와, 우리도 최신 무기 한번 가져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핵잠수함이 왜 이렇게 절실한지 그 전략적인 이유들이 아주 여러 겹으로 쌓여 있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바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죠. 북한이 지금 수중에서 핵미사일을 쏘려고 잠수함 개발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물속에 숨어있는 적 잠수함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또 다른 잠수함, 그것도 훨씬 뛰어난 잠수함이죠. 문근식 전문가의 이 비유가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옆집 강도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담장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누굴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 이건 비단 북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력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나 동맹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 바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핵잠수함 하면 와, 저런 첨단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잠수함 몸체도 그 안에 들어갈 작은 원자로도 다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그럼 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아주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협정 때문에 미국 허락 없이는 우리가 가진 원자력 기술이나 연료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잠수함에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정을 고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이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요? 전문가들은 한 척 만들는데 대략 3조 원 정도 들 거라고 봐요. 3조 원,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이게 가져다주는 전략적인 가치,
그러니까 억제력을 생각하면 다른 비싼 무기 체계에 비해서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투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제일 어려운 외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연료를 확보해야 비로소 건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과정이 착착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2030년대 초반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수함이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말 그대로 마라톤 같은 프로젝트인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 핵잠수함 논의를 촉발시킨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왜 필요한지, 기술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뭔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2030년대 만약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동북아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수호자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아쇠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당기다 TV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